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1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 3속성이 아닌 것은 세계 3속성, 세계 3요소 또는 세계 3속성. 답이 눈에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가 세계 3요소, 3속성이죠. 아닌 것은 대비입니다. 세계 3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이고요.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색을 구분하는 것.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가 색의 3요소, 3속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본계획, 적용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렇죠? 이런 땅이 있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식재를 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휴게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을 계획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계획, 이게 기본 계획이죠.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을 실행하는데 실시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죠. 기본 계획은 여기까지가 기본 계획이고 이렇게 나온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실시하려고 할 때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서원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산서등의 정우당, 남계서원의 지당, 연꽃이 식재된 것은 주렴계의 애련설의 영향이다. 이 주렴이 누구냐면 중국의 유명한 성리학자죠. 이 사람이 무슨 그 사랑의 째에다가 이 연자가 연꽃이 연꽃. 그래서 뭐 누구는 이런 꽃, 누구는 저런 꽃을 좋아한다는데 자기는 연꽃이 최고다라고 하는 연꽃 그 애찬론자입니다. 이런 이 사람이 성리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 쪽의 서당에서 서원에서 그것을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꽃을 심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도산서당, 성우당, 남계서원의 지당에다 연꽃 심은 것은 이러한 영향이다 이런 말이죠. 이건 맞습니다. 서원의 진입 공간에는 홍살문이 세워지고 그렇죠.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입구에 이렇게 홍살문이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비석이 있고 그죠? 하마석 이 비석이죠.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서원에 식재되는 수목들 그게 식재되는 수목들이 있죠. 주로 뭡니까? 뭐 대나무 또 뭐 은행나무 그 다음에 매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죠. 이게 관상 목적이냐? 아니죠. 주로 이것은 교육 목적 또는 자기들의 상징적 표현 목적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대나무에 고든 절개를 교육적으로 늘 보면서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매화 뭡니까 겨울에 쌍눈 트고 나온 그 매화의 어떤 그 인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군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상 목적이라고보다는 교육 또는 상징적 표현으로 식재됐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서원에 식재되는 대표적인 수명이 은행나무다. 근데 그건 행단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원래 이 공자가 이 행자는 살구행자, 살구나무 밑에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자가 은행나무 행자로 이제 같은 토니까 이래서 은행나무를 심는데 하여튼 관련이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서원에 식재되는 수목들은 관상 목적이라기보다는 교육적 목적 또는 자기들이 그런 절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징하는 표상적 목적으로 심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원의 수경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 프랑스 베르사유 궁원이에요. 아폴로 분수, 물국장, 라토나 분수, 양어장.
제가 이 베르사유 궁원을 혹시라도 이게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뭐가요? 양어장이. 예, 양어장은 없어요. 아폴로 분수도 있고 물국장도 있고 라토나 분수도 다 있는데 양어장은 없어요. 그럼 제가 직접 프랑스에 가서 양어장을 보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원을 다 훑어봤느냐? 그렇게는 못했고요. 구글하고 뭐 창고 문헌 이런 걸 다 훑어봤어요. 근데 양어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예, 베르사유 궁원에 수경시설에 양어장은 없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도면의 종류 중 2차원의 평면을 나타내지 않는 것. 평면도 2차원이죠. 단면도 2차원이죠. 상세도 2차원이죠. 투시도 이거 3차원입니다. 이건 입방이죠. 입방. 예, 그래서 투시도는 3차원 입체입니다. 입체 도면입니다. 그래서 투시도는 3차원적인 입체 도면이다. 다음 중 휴게시설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휴게시설입니다. 퍼걸러, 파고라라고 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등나무골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 밑에 벤치 있고 휴게시설이죠. 평상, 예, 앉아 쉬고요. 야외 탁자 다 휴게시설을 볼 수 있어요. 도섭지는 예,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물 흐르게 만드는 거 있죠. 예? 얕은 물 흐르게 만드는 거. 이거는 경관이라고 봐야겠죠. 예,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섭지는 경관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에러가 있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파란색 조명에 파란색 조명에 빨간색 조명에 초록색 조명을 동시에 가했더니 하얀색으로 보였다. 이처럼 빛에 의한 색채의 혼합 원리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조명은 뭡니까? 빛이죠. 빛. 이 빛은 여러 빛을 가하면 가할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가버폰색이라고 그래요. 가버폰색. 그런데 우리가 쓰는 물감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물감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져요. 이거는 감버폰색이에요. 그래서 빛은 빨간색, 파란색 여러 색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 밝아진다. 이게 가부본색입니다. 비형치본색은요. 여러 색깔을 모자이크식으로 놓고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색이 있어요. 이걸 비형치본색이라고 그래요. 회전온색은요. 이 팽이를 이렇게 색깔 칠해놓고 팽이를 돌리면 혼색이 나타나죠. 이것을 회전온색이라고 그래요. 어떻든 이 빛, 조명들을 여러 개 합쳐놓고 봤더니 더 밝아졌다. 흰색으로. 그건 가부본색이다. 일본 정원 양식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5세기 후반에 바다의 경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15세기 후반. 정원 세조로 왕모래와 몇 개의 바위만으로 정원을 꾸미고 식물은 일체 쓰지 않았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죠. 평성 고산수 양식이에요. 고산수 양식은 고산수 양식은 뭐냐면 물을 안 써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축산 고산수 양식은 이게 14세기죠. 축산 고산수 양식은 뭡니까? 나무는 있어요. 나무는. 이 나무가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가꿔진 나무가 있는데 평정 고산수식 15세기로 오면은 나무도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것이 이거 숲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뿐 실제로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다. 나무는 있다. 그러면 축산 고상수 양식으로 보시고 평정 고상수 15세기로 오면 나무도 안 쓴다. 자, 대덕사 대선원에 있는 축산 고산수식 이게 14세기죠.
여기는 그 나무는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앞에 있는 모래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게? 예, 바다 물결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 모래하고 돌만 있고 그걸로 섬들을 의미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무, 이거 나무는 있는 게 축상고산식인데 15세기에 와서 평상고산식으로 하면 나무도 없어요. 여기 나무도 없죠. 섬이 있고 바다, 뭐 물결이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끼들이 있고. 그래서 평정고산수식으로 오면 나무도 없다. 축상고산수에서는 나무는 있다 그래도. 이렇게 판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14세기는 축상고산수식이고 물 대신에 돌이나 모래로 바다나 계류, 계곡물을 나타내고 수목을 다듬어서 먼 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축상고산식은 그래도 수목이 있다. 그러나 평정고산수식에 오면 15세기 후반이죠. 물과 식물은 사용하지 않고 아예 식물이 없어요. 왕물의 정원석 이끼반으로 정원을 꾸민다. 그다음에 다정은 다 마시는, 차 마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식물도 없더라. 일제시이 난다 그러면 평정고산수식 양식이다. 중국 옹정제가 제위 전 하사받은 별장으로, 제가 중간에 약간의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100% 기출문제 중에서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몇 배수로 있죠. 그 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저거 지난번에 나왔는데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차를 달리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 굉장히 중복이 많이 돼요. 나오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같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이 왜인지는 몰라도 그냥 답은 알아요. 몇 번 보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죠. 자, 9번입니다. 중국 옹정제라는 사람이 제위하기 전에 하사받은 별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중국식 정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00년대 후반에 영국이 이제 중국으로 아편 팔아먹으러 많이 왔죠. 그래서 아마 다니다 보니까 좋은 뭐 정원이 있었겠죠.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영국에 가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중국식 정원을. 근데 그게 중국의 옹정제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중에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하사받은 별장이랍니다. 그 별장이 어디냐 이거죠. 그걸 본떠서 영국 사람들이 아픈 팔아먹고 돌아다니다가 그 별장을 본떠서 영국에 가서도 이 중국 별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원을. 그런 정원이 어떤 정원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답은 원명원이에요. 내용은 아셨죠? 원명원. 이건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답은 원명원이다. 이걸 본떠서 영국에 가서도 이런 정원을 만들었다.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에 태양광선이 비추어지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에서 나타나는 배색은, 여기에 이렇게 어떤 벽돌색이 예를 들면 주황색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동일한 벽돌색의 명도나 채도가 정오에는 밝다가 뭐 오후 되니까 또 이제 그늘졌다가 저녁 해질 무렵 되니까 더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명도나 채도에 따라서 색상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걸 가리켜서 톤 온 톤이라고 그래요. 이 톤은 명도 채도를 합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톤 온 톤 그러면 바탕 색은 변하지 않고 명도와 채도만 변했을 때의 그러한 어떤 대비색,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톤 온 톤 배색이다 말한단 말이죠. 톤 인 톤 배색은 뭐냐면은 톤은 같아요. 명도 채도는 같은데 이 바탕색이 달라진다든가 이 색이 색으로. 그런데 여기에 예, 똑같은 명도 채도가 비춰질 때 나오는 어떤 색상의 어떤 배색, 이런 걸 가리켜서 톤 인 톤이라고 그래요. 까마귀의 배색은 뭐냐면 아주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 색이 그 색 같은
이런 비슷한 색으로 배색하는 거, 이런 걸 까마귀 배색이라고 그러고, 트리콜로르 배색은 이 프랑스 국기처럼 아주 선명한 색상들의 배색이 있어요. 뭐 파랑, 녹색, 빨강, 이 틀이라는 게 세 가지 색상이죠. 이러한 배색을 트리콜로르 배색이라고 합니다. 자, 톤, 온 톤을 보세요. 똑같은 색인데 명도와 채도가 달라지면서 색상이 어떤 배색이 이렇게 나타나죠. 꼭 글라데이션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톤, 온 톤이다 그러고요. 톤인 톤은 보세요. 색상이 약간씩 다르지만 명도 채도가 같아서 예, 그러면서 은은하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색상이 되죠. 이런 걸 톤인 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톤은 동일 색상. 그래서 바탕색이 동일 색상이냐 아니냐. 동일 색상인데 명도 채도만 달라졌다. 그러면 그거는 톤은 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톤인 톤은 동일 색상도 있지만 주로 인접 또는 유사 색상 내에서 톤의 조합에 따른 배색 방법이에요. 까마귀의 배색, 트리콜로르 배색 좀 전에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하는 것은 열 가소성. 열 가소성은 뭐죠? 그렇죠. 플라스틱 같은 것을 다시 녹여서 다른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열 가소성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네, 열 경화성. 너무 딱딱하게 고체화돼 가지고 녹여서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열 가소성이라고, 경화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열 가소성, 녹여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거 어떤 것이냐? 예, 폴리에틸렌 수지요. 그러면 페놀이나 요소수, 멜라민 수지는 다 열 경화성 수지예요. 예, 고체화, 고분자 고체화됐기 때문에 녹여지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 열을 가해서 성형한 뒤 다시 열을 가하면 어떤 형태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수지예요. 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아크릴, 나일론. 주로 폴리자 많이 들어간 거 이쪽에 있죠. 열 경화성은요. 한번 열을 가해서 성형해버리면 다시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는 수지, 즉 축합 반응한 고분자 물질이에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우레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이 폴리자 들어간 게 여기는 폴리에스테르하고 폴리우레탄 이 두 가지 종류가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폴리자 들어간 건 전부 다 열 가소성이 들어가요. 그리고 열 경화성 FRP. 그러니까 FRP나 에폭시나 우레탄이나 멜라민 이쪽에 있는 이런 수지는 녹여서 다른 물질로 못 만들어요. 열 가소성은 녹여서 다른 물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되는 거, 녹여서 다른 물질로 변형할 수 있는 거, 폴리에틸렌 수지이다. 다음 중 지피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식물, 지피용. 뭡니까? 땅을 덮는 거 이렇게. 잔디하고 뭐가 있죠? 맹문동이죠. 예, 작은 땅을 덮는 이 지피용. 그러면 여기서는 맹문동 또는 잔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질 재료의 단점에 해당되는 것은 함수율에 따라 변형이 잘 된다. 우선 목질로만 보면 어때요? 목질 함수율에 따라 변형이 잘 되죠. 그렇죠? 물 부르고 놔두면 뒤틀리고요. 무게가 가벼워서 다루기 쉽다도 맞죠? 재질이 부드럽고 촉감이 좋죠? 비중이 적은 데 비해서, 그렇죠? 비중이 적다는 건 무게가 부피에 비해서 적게 나간다는 거죠. 인장 강도, 예, 어떤 부러지는 그 강도가 높아요. 잘 안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어지간한 힘을 가해도 압축하거나. 이것도 맞죠. 틀린 건 어릴 걸까요? 그렇죠. 1번이죠. 왜요? 단점이죠,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다 장점이고. 함수일 때 변형이 다르 뒤틀린단 말이에요. 이건 단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밀도에서 토양 공급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밀도로 이 각 식토, 점토, 사토, 시향토를 놓고 일정 밀도로 킬로그램 압으로 눌렀어요. 그럼 이제 단단해지겠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심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예? 식토이도 심고 이거 심었어요. 사토 이건 모래 땅이잖아요. 물보 보세요. 줄줄 새고 그 대신 공기는 잘 들어가겠죠. 왜? 공국이 커서. 식토는 이게 뭐냐면은 진흙이에요. 진흙. 이거는 어때요? 예, 물보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공기도 잘 안 들어가요. 또 있는 물도 잘 안 빠지겠죠. 왜? 진흙이니까 너무 찰져서. 이게 토양 공국이란 말이에요. 자, 토양 공국이 가장 크다 그러면 뭐겠어요? 모래 땅이죠. 물보도 줄줄 새고 공국이 너무 크니까. 그 대신 공기는 잘 통하죠. 예, 그 다음에 토양 공국이 가장 작다 그러면요. 진흙이죠, 진흙. 점토, 점토는 뭐냐면은 이게 무른 흙이에요, 무른 흙.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양토 그러면 예, 이 식토 쪽으로 좀 더 가까운 거, 모래하고 진흙하고 섞인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양 공국의 크기가 가장 크다 그러면 사토, 토양 공국의 크기가 가장 적다 그러면 진흙, 식토. 그래서 공급, 고용물 쌓이는 물이나 공기로 채워질 수 있는 틈이 있는데 그걸 공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공국은 공기의 통로로 되고 물의 저장 또는 물의 통로가 되고 공국의 분자량이나 모습 크기는 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어떤 것은 사질토에서 잘 자라고 어떤 것은 진흙 같은 데 잘 자라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공구의 순서는 모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양토, 양토, 식양토에서 진흙이 가장 공국이 적다. 어렵지는 않죠.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똑같은 밀도에서 공국의 크기가 가장 큰 거, 공기도 잘 통하고 물 부으면 줄줄 새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래땅, 사토죠. 15번입니다. 벤치 좌면 재료, 엉덩이에 닿는 그 벤치 재료 가운데 사계절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 그냥 눈에 들어왔죠. 목재죠. 목재. 이건 열 전도율이 가장 적죠. 그래서 겨울에도 그렇게 차지 않고 여름에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질감도 좋고. 그렇지만 플라스틱이나 석재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름엔 너무 뜨겁고 겨울엔 너무 차죠. 그래서 사계절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목재입니다. 경사도가 15%인 도로면상의 경사거리 135m에 대한 수평거리는 이게 한 번쯤 풀어본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해마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경사도가 이런 거예요. 여기 해보면 경사거리는 여기 경사거리죠. 135m예요. 그리고 경사도가 15%예요. 그러면 이 거리, 수평거리, 이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경사도가 15%라는 것은 경사도는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100이라고 놓으면 요거는 15가 돼야 15%겠죠. 100분의 15니까. 그래서 이무의 숫자 100을 놓고 이걸 15를 놔서 이거에 따른 비례 거리를 일단 구해본 다음에 이 비례 거리를 갖고 실거리와 비율로 해서 뽑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제곱, 이걸 A라고 하면 이걸 A라고 하면 A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면 100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은 만,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공 225. 자, A의 제곱 만공 225면 A는 그러려면 이거 제곱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장에 가서 그 컴퓨터 안에 이렇게 이제 그 계산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계산기를 가지고 이거 제곱근을 구하려면 루트를 치고 이걸 누르면 돼요. 그렇게 누르면 이 값이 나와요. 이게 101.2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값이 101.2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 거리가 135잖아요. 그러면 135 실제 거리가 101.12가 나왔다면 실제 거리, 이 실제 거리 x라고 두면 이 실제 거리는 이게 100이죠. 100, 100이다. 이 비례식을 놓고 구하면 어때요? 101.12x는
13,500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양변을 101.12로 나누면 13,500 나누기 101.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아마 이 답이 나올 거예요. 133.5가.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시고 한 번만 풀면 정확하게 풀 거란 말이에요.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3.5m가 나왔습니다. 자, 잔디 1매. 여기 평잔이라고 하죠. 평잔디 30 곱하기 30cm에 한 번의 꼬치가 필요하다. 약간의 경사진 곳은 잔디를 이렇게 심고 여기다 꼬치를 꽂아주잖아요. 꼬쟁이로. 자, 잔디 하나에 하나가 필요해요. 꼬쟁이가. 그런데 경사 면적이 45제곱평방인 곳에 잔디를 면 붙이기로 쉽게 하면 이게 45평방이에요. 그런데 잔디는 30 곱하기 30이니까 0.3 곱하기 0.3이니까 뭐예요? 0.09제곱평방이죠. 그러면 45 나누기 0.05. 그러면 잔디 개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잔디 하나당 꼬쟁이 하나 들어가니까 꼬쟁이 개수가 나오겠잖아요. 45를 0.09로 나누면 아마 500번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500번이 되겠습니다. 자, 옹벽 자체의 자중으로 토합에 저항하는 옹벽의 종류는 여기다가 이렇게 옹벽을 쌓았어요. 이렇게 해서 옹벽을 쌓았는데 이 뒤에서 토합이 이쪽으로 밀어붙여요. 그런데 이 토합을 여기서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도 막아준다. 이거는 이 옹벽 자체의 무게가 이 토합이 이쪽으로 미는 무게가 더 세기 때문에 옹벽이 너무 튼튼해서 여기서 이걸 무게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무게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이런 그 옹벽을 뭐라고 그러냐. 그렇죠? 옹벽 자체가 중력이 있어서 이 옹벽 자체의 중력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미는 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식 옹벽이겠죠. 그러려면 이 옹벽이 굉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쪽의 토합을 받쳐줄 수 있게 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옹벽, 그걸 중력식 옹벽이라고 한다. 미장공사 시 미장 재료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자, 미장공사할 때 면에다가 뭘 바르니까 석회 바르고 마무리를 하죠. 또 시멘트 바르고 마무리하죠. 점토, 흙집은요. 그렇죠. 흙 곱게 쳐가지고 그걸로 반죽해서 마무리하죠. 회칠하고 시멘트 칠하고 점토 칠하고. 견치석은요. 견치석은 이렇게 생긴 돌멩이잖아요. 개이빨에서 개견자에다 이빨 치자. 이렇게 생긴 돌로 마무리를 한다. 어렵겠죠? 미장공사인데요. 그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견치색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혼화제의 역할 및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 혼화제, 콘크리트 타는 거죠.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을 감소할 때 AEJ 감수제를 쓴다. 맞습니다. 작업 성능이나 동결융의 저항 성능을 향상한다. AEJ 맞습니다. 강력한 감수 효과와 강도의 재폭 증가, 고성능 감수제를 쓴다. 맞습니다. 염화물질에 의한 강제의 부식을 억제한다. 기포제 틀렸습니다. 부식 억제가 아니죠. 기포제는 경량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는 거죠. 자, AE제 Air Entrain Admixture 그래가지고 요걸 쓰면 안으로 콘크리트 안으로 공기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가 잘 부벼질 수 있는 공국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을 적게 쓰고도 콘크리트를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수라는 게 물을 감해준다 이 말이에요. AE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는 AE제 감수제를 쓰게 되면 물을 적게 붓고도 충분히 그 워커빌리티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AE제 감수제는 전부 이러한 거예요. 시멘트 단위 수량 적게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공국을 공기가 메워주기도 하고 그렇죠. 물을 적게 쓰고 하니까 또 작업 성능이 좋죠. 부드럽고 동결융에 물을 많이 부어서 거푸집에다 만약에 넣었어요. 이제 클리네트를. 근데 이 물이 마르면은 빠져나가면 어떻게 거기에 뭐 다 균열이 생긴다고 이 균열이. 근데 이 공기를 여기다 주입시켜 준 것들이 공극이 이 균열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결 또
이게 겨울에는 얼면 얼음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다 공기들이 막아주면 동결 융해를 해주고 저항성을 향상시켜줘요. 그리고 강력한 감수 효과, 이건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식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포제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기포제, 기포제는 시멘트의 경화체 내에 다량의 공극을 발생시켜서 단열성을 높여주고요. 내화성을 높여주고 경량성이 뛰어난 기포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는 것이지 그것이 부식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